합병증은 어떤 병에 걸렸을 때 그 병으로 인해서 2차적으로 일어나는 질병을 말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병이든 더욱 조심해야 됩니다. 1차적으로 걸리는 병이 아무리 가볍더라도 합병증을 일으키기 쉬운 질병이라면 두 번째 질병을 가져올 수가 있고, 이 1차적인 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무리 쉽더라도 다른 병을 더 불러오게 되는 경우에는 그 두 가지 이상의 질병을 동시에 걸리는 것이니 체력도 떨어지고 면역력도 떨어지면서 치료 자체도 복잡해지고 어려워지고 회복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어떤 병이든 합병증 위험이 있으면 상당히 조심을 해야 돼요. 그런데 최근 가장 화두인 코로나19도 걸릴 경우 다른 병도 일으키는 것 아닌가 의심되고 있습니다. 의심 단계라는 것만 알아두시고 들어주시고요. 바로 소아다발성 염증 증후군이라고 부르는 것인데요. 간혹 어린이 괴질이라고 뉴스에서 언급이 되고 있는 병입니다. 그렇죠? 문제는 바로 어린이 괴질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가 있는데요. 이 병은 현재까지 조사된 바에 따르면 21세 이하, 즉 젊은 층, 어린 층에서 광범위하게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코로나19의 경우 낮은 연령은 감염되어도 자체 면역력으로 극복하며 사망하는 경우가 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어린이 괴질 같은 경우에는 그 대상부터 저 연령층인 것뿐만 아니라 발병할 경우 우선 혈관에 염증을 일으키는 것뿐 아니고 심한 경우 심장에 손상을 일으키기도 한다고 합니다. 또한 최악의 경우에는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고 하고요. 현재 코로나19와 어린이 괴질 사이의 관계는 완전히 명확하게 밝혀진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다만 미국 뉴욕주의 어린이 괴질 환자의 60% 정도가 코로나19의 양성 반응을 보여서 합병증으로서 코로나19의 합병증으로 어린이 괴질이 주목을 받고 있는 상태고요. 5월 2주차까지는 유럽 질병예방통제센터 ECDC에 따르면 총 230여 건의 괴질 의심 사례가 발생했다고 하고, 미국 뉴욕은 뉴욕주 내에서 100여 명의 환자를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이 외에도 미국 전체 50개 주에서 15개 주에서 이 어린이 괴질과 비슷한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게다가 약 5명 정도는 이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보여서 일단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 하면서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즉, 아직은 절대적인 숫자는 많은 게 아니지만 이게 분명히 연관성이 있다고 할 경우 저연령층 때서도 코로나19에 분명히 더 경각심을 원래도 가져야 되지만 더더욱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 하면서 조심스럽게 이제 조사가 시작된 단계라는 거죠. 결국 이 얘기는 어떤 연령층도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안전한 것은 아니지 않나라는 공포감을 갖게 될 수밖에 없어서, 이에 따라 세계보건기구 WHO도 소아다발성 염증 증후군이란 이름으로 분명히 명명을 하고 이 어린이 괴질에 대해서 경계심을 가져달라고 부탁하는 뉴스를 내보냈습니다.